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들이 일본산 수산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가공식품에까지 확대했는데요. 이에 관련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원수산, 사조오양 등이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신라 SG가 상한가를 기록 중이라고 하네요. 서방 다국적군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사흘째 공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틀째 공습에서는 카다피의 아들이 숨졌다는 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다피의 관저인 바브 알 아지지아 요새가 폭격당했을 때 화상을 입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리비아 정부는 바브 알 아지지아 폭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브랜드 리가로 알려진 건설업계 시공 능력 순위 47위의 LIG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LIG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고만장한 뉴스가 방금 끝났습니다. 네, 바브 알 아지지아 요새가 폭격을 당했군요. 바브 알 아지지아. 우리 손승희 거의 액센트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참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해외 소식은 뭐 크게 아직 이렇다 할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 방사능 방사능 유출 문제라든가 뭐 리비아 문제 계속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우리 국내로 눈을 돌리니까 LIG건설, LIG그룹의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워크아웃도 아니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방금 기고만장 뉴스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자,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LIG그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상장사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부동산부의 이유진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과연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져 있고 향후 어떻게 이 기업이 회생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계열사들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진 기자. 네. LIG그룹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낯선 그룹이 아니라 상당히 낯익은 큰 그룹 중에 하나인데 네. LIG건설 계열사인 LIG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현재까지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LIG건설은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LIG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리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신규 사업을 벌이지 못했고 아파트 분양에서도 미분양이 쌓이면서 자금난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융비용 부담과 2,600억 원에 이르는 공사 미수금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LIG건설이 진행 중의 아파트는 서울역 리가와 이수역 리가 등 총 4개 사업장 1,500여 가구 규모입니다. LIG건설은 지난 2006년 법정 관리 중이던 건영을 인수한 후에 2009년 6월에 LIG건설로 사명을 바꿨고 지난해 4월 SC 한보건설까지 합병하면서 시공능력 4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LIG건설은 직원 100여 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긴축 재정에 힘써왔는데요. 모기업인 LIG그룹으로부터의 자금 지원도 막히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LIG건설이 워크아웃 대신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유,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LIG건설은 당초에 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지난해 말에 일몰되면서 이제는 채권단 동의를 100% 받아야지 워크아웃 개시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한 곳이라도 채권 회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또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권단의 통지를 받아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요. 워크아웃 중이던 월드건설이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부실 우려로 거절을 당하면서 법정 관리로 내몰린 것도 단적인 예입니다. 결국 네. LIG건설은 워크아웃 신청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처음부터 법정 관리 수순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법원이 또 기업의 한계 가치를 살펴보고 네. 회사를 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유진 기자, 사실상 네. 지금 사실상 저축은행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일부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도 그 PF 대출을 그 회수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PF 대출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네. 시공사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건설사 상황은 어떤지 LIG건설은 47이라고 시공능력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가 좀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잇따라 쓰러지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동일 하이빌로 알려진 동일토건이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요. 또 지난달 8일에는 월드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또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지능기업도 위기를 겪다가 가까스로 최종 부도를 면한 바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국내 주택 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해온 중견 건설사들 대부분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플랜트나 토목 또 주택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것과 달리 중견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에만 올인을 해왔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미분양 공포에 시달려왔고 신규 사업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또 대출 이자 갚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건설업계 분위기가 흉흉해지면서 지난해 6월 건설사의 신용위험평가 등급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중견 건설사들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수 건설사가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건설사들의 옥석 가리기가 좀 빨리 진행되어서 어떤 시장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좀 많이 줄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유주야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LIG건설의 여파로 지금 뭐 LG손해보험, LIG손해보험이죠. LIG손해보험 상당히 좀 그 피해 부담액, 손실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될지, 뭐 출자한 그 빌려준 돈은 얼마나 떼게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주주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